네, 안녕하세요. 적용자 업솔의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제 초대하신 이유는 이제 실무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합 놀이터의 현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초대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저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의 필터를 가지고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놀이권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대만에 갔을 때 방문했던 놀이터인데요. 여기 이제 놀이터의 미끄럼틀 하부 부분에 조금 쭉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알 수 없는 정도의 조그만 요소들이 이제 통합놀이를 지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진에서 보여서 제가 이 사진을 넣게 되었는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놀이터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장애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장벽이 없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놀이터일 수도 있고 무장애 통합 놀이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장애 놀이터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장벽이 일부 있지만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통합 놀이터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를 이제 일반 놀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애 통합 놀이터와 통합 놀이터 요 두 가지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 통합 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두 놀이터에 대한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통합 안에서 저희가 먼저 정의를 말할 때 저 다이어그램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한 공간 안에서 구분되어서 이제 장애 어린이의 시설이 있는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 비장애 어린이가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합 놀이터로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옆에 보시는 4가지 원칙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좀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참여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적용도 필요하고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도 모두 지향해야 되겠지만 이 참여가 보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놀이터 조성을 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장애 비장애 통합도 있지만 그 장애 안에서의 여러 가지 유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 유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을 기준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수요, 놀이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그 수요에 맞춘 각각의 놀이 시설을 좀 검토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각장애 어린이와 청각장애 어린이는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지체장애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합놀이 환경이라는 것을 조성을 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제 크게 저희가 2가지로 이제 해외 여러 사례, 뭐 미국의 ADA나 호주에서 이제 특히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참고를 자주 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를 참고했을 때 이 놀이터를 내가 갈 수 있는가 그 접근성에 대한 것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놀이터를 갔을 때 어린이들이 노는 이유는 재미와 이제 그런 창작 욕구가 발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놀이 활성이라고 지칭해서 그 놀이라는 것이 다양한 난이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그 신체 조건을 가진 어린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2가지 요건이 다 채워졌을 때 놀이 활성 면에서도 이제 충족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놀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함께 놀기가 처음에는 뭐 나란히 놀기 정도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엔 마주보고 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로서 이제 협력해서 놀기, 이제 함께 놀기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놀이 환경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노력들을 통합 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와 함께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뭐 설계 회사나 놀이기구 개발하는 회사나 이렇게 일부 이제 통합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 일부 단체들 외에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법 제도권 안에서는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재작년에 이제 법으로는 다시 요것이 바뀌어서 이제 기구 이용형 그네라고 해서 휠체어 그네라는 그 놀이시설물도 오랫동안 이제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할 수 없었던 그 사례로 제가 페이지에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통합 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2018년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해외의 기준들을 참고해서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놀이 활성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했었고, 요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나름대로 이제 통합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놀이터에서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통합 놀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사례로 제가 이제 요소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난간인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높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오르고 싶은 충동이 있다 보니까 이 난간이라는 것도 이제 단으로 보이게 위아래로 있으면은 이것이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만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놀이터 에서는 이제 난간이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조금 더 낮은 높이, 그리고 이제 서서 지나가는 어린이의 높이에 맞는 높이, 그래서 두 단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부터가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그 안전 기준에서 이제 모든 놀이 시설은 그 버퍼 공간을 약 1.5m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뛰어내리거나 이런 낙하 방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정한 법인데, 저희가 이 모래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모래놀이를 하려면 보통 이제 평지에 내려가서 어린이들이 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하는 어린이가 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아진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테이블도 이제 놀이시설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1.5m라는 그 반경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1.5m 안에는 하드한 포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포장 그리고 탄성고무치 포장 같은 건 괜찮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선에서 쓰는 블럭 포장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포장을 하고 모래놀이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놀이터에 가보면은 모래놀이터 한가운데 그냥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장벽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직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미끄럼틀에서도 이제 도착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만 사례에서도 이 도착부가 열려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한 아동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미끄럼틀을 다 내려왔을 때 다시 휠체어를 옮겨 탈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양옆이 가로막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안전기준상에 정해져 있고, 이걸 더 길게 빼거나 좀 옆으로 빼는 것을 시도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안전기준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이제 다른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합 놀이터에서 미국의 ADA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통합 놀이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모든 일반 놀이터에서 25% 정도는 그 경사로나 이 트랜스퍼 시스템, 거기서는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옮겨타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타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그 미국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확인해서 이제 뒤에 보여드릴 사례에서도 적용을 해보았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옮겨 탈 수 있는 높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옮겨
옮길 때 그 폭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격들이 맞춰져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희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지 않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것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했던 몇몇 국내 놀이터들에서는 이 옮겨타기 시스템의 모습을 어디서 보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통합 놀이터다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규격으로 그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옮겨 타야 하는 부분에서 이제 손잡이가 휠체어를 향하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비슷하게는 설치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설치를 했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같이 설계하거나 이제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통합 놀이터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통합 놀이터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실 그 어린이대공원에서 설치했었던 꿈틀꿈틀 어린이대공원의 통합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조금 이제 국내에서는 통합 놀이터는 이렇게 경사로가 길게 접근이 되는 곳이다라는 그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경사로로 그 1대 18 정도의 경사로로 접근할 수 있는 주 접근로가 하나가 보장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놀이 요소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통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서도 그 만질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뭐 촉감놀이나 이런 감각놀이대들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그 손이 닿는 높이에 맞게 고려되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반 어린이들도 함께 이제 다양한 난이도로 오르기를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뭐 사다리 오르기나 뭐 암벽 오르기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같이 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시는 와이드 슬라이드는 이제 나란히 같이 보호자와 함께 또는 어린이들이 함께 탈 수 있도록 넓은 폭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양옆에 막혀서 조금 그 병목 현상처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뒤에 어린이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휠체어나 몸을 가누기 좀 어려운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 그리고 이 회전 무대를 이때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무대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 당시에 그 같이 개발했던 팀들에서 이제 고민을 여러 번 거쳐서 만들었던 시설물인데요. 이제 함께 탈 수 있는 시설로 이제 조합놀이대 외에 이제 회전 무대를 외국 사례에서도 보았었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적용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여러 시도를 거쳐서 이제 휠체어 어린이가 뭐 중간에 있어서 너무 분리되지 않고 마주 보면서 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래 놀이터와 이제 평상 공간, 그래서 휴식 공간도 이제 충분히 어린이들이 쉬면서 또 보호자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제 휠체어에 옮겨 타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평상을 설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이제 첫 번째 시도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휠체어 접근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만들고 나서 시공이 다 된 뒤에도 이제 기준이 따로 없고 그냥 휠체어를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에서 저희가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실제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뭐 자꾸 미끄럼틀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끄럼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막고 이런 그 뒤에 부차적인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2016년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통합 놀이터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통합 놀이터라고 이제 홍보되고 있는 많은 놀이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해 한번 전체 조사를 했을 때 30몇 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또 구리시 외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서 지금은 4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8만 4천여 개의 민간 공공 놀이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서울 경기에 조금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르게 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놀이터 세 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이제 거점형 놀이터라고 해서 좀 대규모 놀이터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의 첫 번째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통합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어떤 그런 지자체에서 먼저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이거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사로를 통해서 그 모든 놀이 공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시설로 된 경사가 아닌 언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놀이 공간을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놀이길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안전 방지턱을 옆에 이렇게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시설인 조합놀이대는 이렇게 다양한 진입을 만들어서 이제 네트도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서는 그 옮겨타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에도 그 미끄럼틀에 대한 접근도 옮겨타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대 뒤쪽에 있는 공간은 모래놀이 공간과 철봉이 있는데요. 이 철봉의 높이도 이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신체 규격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높이를 모두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1.5m라는 그 안전 기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다른 놀이터를 참고를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주로 유아들이 모래 테이블을 접근하다 보니 모래놀이를 하게 되는데 유아들이 휠체어 이용하는 다른 아동들과 좀 마주보고 놀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경사로로 뒤에서 이제 유아들이 접근을 하고, 그 앞쪽은 이제 테이블 높이로 맞춰져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되어서 마주보고 놀 수 있는 그 모래 테이블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놀이시설로 제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또 놀이시설로 제정하게 되는 순간 이 높이에 따라서 또 난간이 생기고 낙하 위험이 생겨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통합 놀이터라는 것을 이제 지자체와 그 시공사 모두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기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비켜갈 수 있도록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해가 깊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런 시설물이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네도 이제 다양한 신체 조건의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그네들을 넣었는데, 이때 뭐 예산 부족의 문제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그네를 접근하는 접근로에서도 조금 더 하드한 포장 이제 하드한 포장이라고 하면은 놀이터 안에서는 탄성이 있긴 해야 되기 때문에 탄성 고무칩 포장을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지만 일단은 다진 모래로 이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래 포장을 하더라도 그 설계자나 시공자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휠체어가 빠지지 않도록 다진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도면에도 명시하고 시공하는 상황에서 감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기준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모래 포장 이렇게 보고 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모래 포장이 될 수도 이제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수대도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고 뭐 그 외에 이제 평상이나 앉은 공간 이런 것들에서도 그 높이를 저희가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실 개방형 통합 놀이터는 아니고요. 그 저희 지금 서울 중구에 제가 알기로 아마 한국에서 초대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 서울교동초등학교 안에서 만들었던 통합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서울교동초등학교가 요 흰색 선이고요. 바로 같은 운동장을 끼고 이 서울경운학교라고 특수학교가 함께 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예산이 생겨서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교동초등학교 학생들만 쓰지 않고 경운학교 학생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학교의 의지가 있어서 이제 통합놀이터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신체 조건의 어린이들이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언덕에서도 이제 완만한 경사로로 오를 수 있는 오른편이 있고 왼편에서는 또 조금 더 도전적인 오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두 언덕의 양쪽을 차이를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제가 앞에 공유를 드렸던 회전 무대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래 테이블은 이제 저희가 모든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이거를 놀이시설로 적용하지 않고 테이블로만 이제 해서 이제 포장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휴게 공간을 이제 녹지 포켓에 곳곳에 넣어서 쉼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장한 구리시 통합 놀이터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존의 놀이터가 있었던 것을 개선을 하게 되어서 이제 기존의 놀이터 주변으로 있던 지형도 활용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근해 공간을 조금 개선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통합 놀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놀이터이기 때문에 좀 입구나 진입로에서부터 그 BF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하고 싶어 하셔서 그 부분들부터 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놀이터 시설물로 가장 크게 들어가는 이제 통합 놀이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뒤에 있던 언덕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 진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네트나 이 아래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옮겨타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바로 사다리로 오르거나 이제 난이도가 있는 오르기도 함께 혼재합니다. 그리고 그네도 이제 앞에 거점형과 비슷하게 이제 다양한 신체 조건의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3가지 유형을 넣게 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래 테이블을 설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안전 기준에 충족을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결국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로 좀 확 낮춰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휴게 시설들이고 이제 여기도 자연 속에 이제 휴게 공간을 해서 쉼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쉬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여러 지자체나 뭐 이제 가족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실내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양천구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실내 통합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통합 놀이터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내 통합 놀이터를 위해서 우선은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부분부터 이제 고려가 되어서 이제 휠체어 바퀴를 세척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의견들은 이제 학부모 장애아당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어서 넣게 되었고 아직까지 실외도 마찬가지면 실내도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설계자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좀 더 큰 어린이들 그리고 작은 좀 더 어린 유아들의 두 공간이 있어서 이 오르기나 뭐 미끄럼틀 타기 그리고 다양한 감각놀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색이나 뭐 옮겨타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아직은 완공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법을 검토할 때 실내 놀이터까지 고려되어서 이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사례로 넣게 되었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더 풍부한 토론과 다음 분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저희 희망법이 소속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애아동 인권 네트워크에서 준비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통합놀이터 관련 법령 개선 노력과 개정 방향인데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장애아동 인권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주 제가 3번에 넣어뒀는데요. 지금 장애 아동인권 네트워크는 사실 2018년에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발제해주신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주신 것과 같이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만드는 활동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 장애아동 인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 범위도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서론 부분인데요. 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는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계속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인권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제 인권으로 선언되는 순간 뭐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의무를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나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통합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조성됐는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규범적 근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현재 법령 공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아동 인권 네트워크가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좀 전개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그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아동의 놀권리와 통합놀이터의 규범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법이 아동의 놀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동의 놀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아동의 놀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합니다. 이 아동권리협약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 제31조 제1항을 보시면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이러한 권리를 이제 더 나아가서 존중하고 촉진하며 그리고 문화, 예술, 오락,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장애 아동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제 그 내용이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당사국이 인정을 하고 이제 장애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차별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17호에서 놀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창의력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거나 신체 활동이나 기술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 상호작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이와 오락 활동은 일상생활 속 참여의 한 형태이고 순수하게 그들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권리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이 그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환경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기할 부분은 비차별 원칙과 함께 명시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를 규제할 의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이 31조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배분을 하고 모니터링,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더불어 법률, 규정,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놀이 및 오락시설, 장난감 및 게임 장비에 대한 안전 및 접근성 표준의 확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제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제 현재 어떤 법적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따른 한계가 있는데요. 현행 법령에 따를 때 놀이터는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그 설치자는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이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인사말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부처 간 핑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딱 대표적으로 그 부처 간 핑퐁을 만들어내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 시설 놀이기구의 시설 기준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자가 지금 계속 좀 핑퐁을 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만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요. 이 이제 줄여서 그 산자부 장관이 마련해야 되는 안전 기준 고시에는 그 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 1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뭐 유아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이제 재작년이네요. 2023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라 이제 휠체어 그네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통합 놀이기구는 사실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기준이 있어야 인증을 받고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설치 자체 개발이 되더라도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지금 법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통합도 비슷한데요. 이제 단순히 그냥 물리적 장벽의 제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 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해서 노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통합놀이터는 이렇게 완전히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해서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안타깝게 법안이 마련됐다 폐기된 것에 대한 개요와 저희가 뭐 캠페인 등을 진행했던 것인데 이거는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현재 발의된 법률안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주요하게 말씀드릴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법 다 놀권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조성의 뭐 의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법의 내용이 장애 아동에 관해서는 장애 아동 수당이나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아니면 뭐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더 발제문을 상세히 썼어야 맞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장애인복지법 28조 2로 순서를 잡은 이유는 그 장애인복지법 28조에 문화환경 정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이나 관광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비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 바로 밑에 장애 아동에 대한 문화환경 정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을 접근, 이용,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에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두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복지법은 약간 체계 자체가 법의 목적도 그렇고 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을 좀 규정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본 것이 아동복지법인데요. 아동복지법은 일단 목적이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 아동복지의 개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 이 놀이시설의 조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행 아동복지법은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아동보호 서비스라던가 아동학대 예방이나 방지, 아동 안전, 건강 지원 이런 전통적 복지 개념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제2조의 기본 이념에는 이제 뭐 비차별 원칙이라던가 뭐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안정된 과정에서 뭐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항을 신설해서 내용은 아까 보신 아동권리협약 31조와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와서 권리선언을 한 것인데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권리선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정의 조항에는 사실 아동복지법에 장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 정의를 따른다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그러니까 의료적 손상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를 정의하고 그런 손상을 가진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해서 장애가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란 이러한 장차법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말하고 이제 아동 놀이기구나 아동 놀이시설은 법문을 그냥 좀 같이 맞추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도 이제 8항을 신설해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호자의 의무로도 일정 부분 들어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뭐 놀이시설까지 만들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보호자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 중에 이러한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면 그 정부가 세워야 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 아동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영역에 대한 아동정책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뭐 이 정권에선 들어갔던 아동정책이 그 다음 정권에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화하는 방안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딱 놀이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넣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 건강,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관한 것, 주거,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놀이터와 좀 더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조항과 유사한 방식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이제 있던 것을 좀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좀 놀 권리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아동복지법 제6장으로 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방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놀이시설의 설치 원칙은 일단 비차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동 놀이기구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의 장으로 해서 이제 뭐 행안부, 산자부를 딱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제 관계부처의 장이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놀이기구와 아동 놀이시설의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놀이시설 설치자는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아동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비용 보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동 놀이기구 개발 및 아동 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비용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 이제 의견은 장애인 복지법보다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 정의가 너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애 아동만 별도로 장애 정의를 따르게 하기는 너무 어렵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보다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부처 간 장벽도 너무 높은데 이것이 마치 장애 아동만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나 분리된 놀이터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의 경우에는 장차법상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법의 목적이나 아동복지의 내용도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더 담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들으신 후에 이따 토론 시간에 의견을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 물리적 시설의 설치만으로 뭐 놀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이 시설의 설치가 또 전제되지 않고서는 놀 권리의 보장이 가지는 한계도 좀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을 개정함으로써 좀 확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한 것이고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과는 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과 좀 별개로 안전기준 고시는 사실 산자부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제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